희귀성이 경쟁 심리를 부추긴다. 워철과 그의 동료들의 실험은 희귀성에 대한 반응의 또 하나의 특성을 발견하였다. 물량이 풍부한 과자보다는 희귀한 과자를 우리가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고, 희귀한 과자 중에서도 갑자기 희귀해져 버린 과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실험 결과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 실험의 세 번째 결과는 평가자들에 의해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받은 과자는 과잉 수요로 인하여 갑자기 희귀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연구자들이 일부 평가자들에게 10개의 과자가 들어있는 단지를 제공했다가 2개의 과자가 들어있는 단지를 교체했다는 사실을 아직 기억할 것이다. 연구자들은 단지를 교체하면서 두 가지 형태의 설명을 제공하였다. 일부 평가자들에게는 단지를 교체한 이유가 연구자들의 실수 때문이었다는 설명이 제공되었으며, 다른 일부의 평가자들에게는 실험에 참여한 다른 평가자들에게도 과자를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단지를 교체해야만 한다는 설명이 제공되었다. 실험의 결과는 다른 평가자라는 사회적 수요의 증거에 의해 희귀해진 과자가 연구자의 실수로 인해 희귀해진 과자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워첼의 연구에서 사용된 과자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받은 과자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즉 사회적 요구에 의해 갑자기 희귀해진 과자였다. 위의 결과는 한정된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의 경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즉, 우리는 희귀한 물건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그 희귀한 물건이 경쟁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선호한다는 것이다. 광고주들은 우리의 이러한 경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물건을 한정 판매로 지정해 놓고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는 백화점 세일 광고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사람들은 백화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장사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다가 영업 개시와 함께 순식간에 한정 판매 광고된 제품을 앞다투어 구매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앞에서 소개한 다수에 의한 사회적 증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정 판매 광고 전략이 효과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경쟁 심리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 상태에 있다는 감정은 매우 강력한 동기 유발 기제가 된다고 한다. 평상시에는 자기 여인에게 시들하게 대하던 사람들도 제3의 경쟁자가 나타나면 갑자기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을 흠모하는 제3의 경쟁자가 있다는 인식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파트너에게 넌지시 암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업사원들도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관망형의 고객들에게는 경쟁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교육받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업자들은 어떤 집을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집에 관심이 있는 또 한 사람의 고객이 나타났다고 알려주면서 그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갑자기 이 도시로 이사 오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이러한 전략은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 막다른 궁지로 몰아넣기 작전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그 효과는 대단하다고 한다.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집을 경쟁자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망설임의 감정을 열망의 감정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한정된 대상에 대한 강한 욕구는 자칫하면 신체적 대결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 재고정리 세일에서 고객들이 격한 감정으로 서로 밀치면서 경쟁적으로 물건들을 집어들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 나는 낚시밥에 걸린 물고기가 떠오른다. 전문 낚시꾼들은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먼저 낚싯줄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소량의 낚싯밥을 물에 던진다. 그리하면 근처의 모든 물고기들이 낚싯밥 주위로 몰려와서 서로 먼저 미끼를 먹으려고 경쟁을 벌인다. 바로 이 순간에 낚시꾼은 아무런 미끼도 없는 낚시줄을 물에 던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심에 눈이 먼 물고기들이 금속 갈고리도 마다 않고 개걸스럽게 입에 넣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 낚시꾼들이나 백화점 경영자들이 그들의 낚시 대장들에게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들 사이에는 놀랄만한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다. 물고기를 한 군데에 모으고 또 흥분시키기 위하여
전문 낚시꾼들이 밑밥이라고 불리우는 소량의 미끼를 미리 물에 뿌린다는 사실은 앞에서 지적되었다. 비슷한 목적으로 백화점 경영자들은 돌격대라고 불리우는 몇몇 제품들을 아주 싼 값에 한정 판매한다고 광고한다. 그 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끼들이 제 역할을 다한다면 이제 준비 작업은 끝이 났다. 미끼를 보고 몰려든 군중들은 경쟁적 상황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맹목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덥석덥석 입에 물게 된다. 그들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애초에 무엇 때문에 그것에 왔는지는 까마득히 잃어버린 채 경쟁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쥐려 한다. 사람이든 물고기든 이런 모습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보다 심하게 말해서 빈 낚시고리에 입이 꿰인 채 고깃배의 갑판 위에서 퍼덕거리고 있는 물고기의 모습이나 백화점에서 잡동사니만 몽땅 사들고 집에 돌아와서 후회하고 있는 고객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 심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현상은 백화점 재고 정리 세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1974년 당시 미국 ABC TV 방송국의 프로그램 담당 부사장이었던 딜러의 한 프로그램 구매에 얽힌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그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를 ABC TV에서 한 번 방영하는 대가로 33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의 결정이 사람들의 주목을 끈 이유는 그 영화 이전에는 패튼 대전차 군단이라는 영화가 200만 달러를 받은 것이 최고의 액수였는데 그것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였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그 가격은 너무도 파격적이어서 ABC TV 방송사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를 방영하는 대가로 최소한 100만 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딜러처럼 빈틈없고 경험이 많은 경영자가 어찌하여 10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때가 TV 방송국이 영화를 영화사로부터 경쟁 입찰 형태로 구입한 최초의 경험이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전에는 미국의 3대 TV 방송국이 가로 열고 ABC, NBC, CBS 가로 닫고 동일한 영화를 놓고 이런 방식으로 공개 경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경쟁 입찰을 통한 영화의 판매라는 아이디어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화려한 경력의 제작자인 앨런과 당시 20세기 폭스사의 부사장이었던 셀프의 공동 작품이었다. 그들이 그 결과에 대해 크게 만족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 영화가 그처럼 높은 액수로 계약된 이유가 그 영화 자체의 매력보다는 판매 형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경쟁 입찰의 승자였던 딜러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자. 그는 향후에 영화 프로그램 구입 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ABC 방송국은 앞으로 절대 경매 상황에서는 영화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을 것을 정책으로 채택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딜러의 경쟁자였던 당시의 CBS TV 사자 우드는 입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접근했지요. 우리는 그 영화를 방영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이윤을 계산하고 그에 맞추어서 가격을 제시하였답니다. 그러나 경쟁 입찰이란 것이 참 묘한 것이더군요. ABC가 먼저 200만 달러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240만 달러를 불렀고 ABC는 다시 280만 달러를 제시했지요. 그때부터 우리는 미친 듯이 계속해서 가격을 높여갔습니다. 마침내 나는 320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때 나는 벼랑간 제정신이 들었답니다. 잠깐만, 내가 이긴다 해도 320만 달러를 어떻게 벌어들이지? 내가 속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ABC는 330만 달러를 불렀고 나의 마음은 평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경매는 매우 교육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인터뷰했던 맥킨지는 그 경매는 매우 교육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드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묘사했다. 반면에 딜러는 절대 경매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때 미소 짓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매를 통하여 두 사람 모두 큰 교훈을 얻은 것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미소 짓지 않은 이유는 둘 중 한 사람은 1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가해비를 물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그처럼 비싼 가해비를 물지 않고서도 매우 귀중하고도 가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경매에 패배한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특히 주목해야 한다. 희귀성이 경쟁심과 결합된 상황에서는 많은 경우에 패자가 오히려 나중에 승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